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에서 이번 의료 사태로 의대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휴학을 승인했는데, 교육부가 이건 인정 못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한 학생들을 강제로 진급을 시키라는 거죠.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진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공부의 양이 일반 문과 수준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의대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죠? 이주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국가 정책을 맡은, 그것도 나라 미래가 달린 교육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 단지 그 대통령 한 명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망가지든 말든, 돌팔이 의사가 양산되든 말든 체면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죽든 말든. 이게 동맹휴학인가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나가보지도 않고 휴학을 했는데, 지금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교수들 얼굴도 모르고 선후배 얼굴도 모를 텐데. 자,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박형우 교수, 또 이분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적으로 대학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쁘신 교수님들이 해야 된다는 게 참 비극이죠. 어떤 대한민국의 석학이 연구할 일도 태산인데 정부의 어떤 기관의 장이 나오더니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뜬다더라, 그러면서 예컨대 어떤 관련된 막 정책을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석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된다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컨대 그 2,000명 증원, 그런 비상식적인 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7개월, 8개월을 이 난리를 쳐야 될 상황인가요? 예컨대 개혁이라는 거는 어떤 곳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골물대로 곪고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대중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개혁이잖아요. 막 뒤집어 엎어서 판을 새로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모든 사람이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불편하고 몇 달을 대기해야 되고, 대기하다가 죽고, 미국처럼 피검사 한번 하면 몇 달 뒤에 결과 나오고, 그렇습니까? 설거지하다 손가락을 베었는데 밤에 응급실 가니까 치료도 안 해줘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 손가락 몇 반을 꼬매고 나오는데 3,000불을 주고,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던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모자란 게 애초에 1970년대 설계할 때부터 원가의 70% 선에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수가를 지금까지 안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누가 가겠어요. 일은 힘들고 사고 한번 나면 그 소송을 감수해야 되고, 그거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그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달라고 수십 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2조면은 그거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교육법에 동맹휴학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고, 동맹휴학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게 휴학은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파업처럼 단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서울대 학칙에도 휴학 사유를 제한하는 게 없다. 당연하다, 휴학의 기간 같은 것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휴학 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근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면서 대학이 휴학 승인을 못하게 압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에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면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자기 마음대로 정당한 휴학 사유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허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앞전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갔을 때도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건데 행정명령으로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거잖아요. 어떤 전시나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조 장관은 9월이 학생들이 돌아올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의대생이 돌아올 마지노선이 11월이고 오전 오후 수업을 하면 두 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단다. 의대 수업은 하루 종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전 오후 수업을 하나. 그래도 자기들이 나중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라고 하나 보죠. 교육부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다. 교육부가 의대 교수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진급시키라는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교육부가 있을까? 교육부의 행위는 직권 남용이며 범죄 행위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서울 의대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래도 서울대학교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하죠. 무슨 협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사람의 그런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의 생명은 본인한테는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를 지키면 한 사람이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날 수가 있고 그거를 넘기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그런 중요한 타임인데 그 사람의 생명보다 지금 개인의 이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검사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사로 전 정권 인사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사법농단이라면서 수사했던 판사들은 거의 전부가 무죄로 나왔잖아요. 검사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 중에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백면서생 아니에요. 백면서생. 얼굴 하얗게 글만 읽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들. 그러고 나오자마자 영감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죠. 평생을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온천지 국회의원이 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